여수 화양과 고흥 적금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내년 1월 임시 개통됩니다. 여수에서 고흥까지 이동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남 지역에서 딸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30개 농가에서 우리나라 품종인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상품성이 높아져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수출도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건설 현장 18곳에서 위반 사항 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안전조치 미흡이 29건이며 법 위반 사항이 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21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정원 인근 야시장 조성 예산과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 나간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와 고흥은 지도상으로 거리는 가깝지만 사이에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한반 이동하려면 순천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죠. 내년이면 여수에서 고흥까지 이동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수 황양에서 고흥 적금을 잇는 연륙연도교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수와 고흥 두 지자체의 기대가 큽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화양에서 고흥 적금을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전체 공정률 96%를 넘겼습니다. 여수 화양에서 조발, 낭도, 적금까지 4개 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입니다. 교량의 전체 길이만 17k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여수에서 고흥을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 연륙연도교가 개통되면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내년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임시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통은 2월 말쯤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두 지자체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와 고흥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30여 년 동안 1,3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가 줄어들고 여수의 관광객이 고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 사이 관광객 유입과 분산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사항들이 해소되고 또한 주민 소득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동안 응급 환자가 발생 시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살기 좋은 그런 도소민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 개통되는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교통, 관광 편의까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딸기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이제는 땅끝 해남이란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품질로 인정받아 동남아 수출길에 나선 해남 딸기가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가지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 새콤달콤 향기까지 한가득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해남의 딸기하우스 농가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는 농민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보입니다. 아침 일찍 이제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참 향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기대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좀 가슴 뿌듯하고 보람이 큽니다. 해남군은 현재 30개 농가 13헥타르에서 국내 품종인 서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고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토경 재배로 인한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재배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차광과 영양의 공급 시스템 등을 갖춘 현대식 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 농가는 물론 생산성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해남군에서는 하우스 농가에서 원하는 모든 시설을 일괄 지원합니다. 하우스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지원해서 농가가 투자하는 즉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높아져 지난 1월 처음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미국산 딸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감을 갖춘 국산 딸기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5월까지 5톤가량을 수출했고 올 겨울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로 수출 시장까지 진출한 해남 딸기. 해남군은 현대화 시설을 확충해 고품질로 한껏 끌어올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 대표 나야나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7일 하루 2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각각 4명씩 등록을 해 가장 많은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 1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결과 7명이 판정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전국 310명 가운데 275명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이 보류된 후보자는 35명이며 전남에서는 7명이 보류됐습니다. 검증위원회는 1차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본 뒤 앞으로 진행될 검증 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원님들 안녕하신가요?입니다. 장흥군 의회가 관광성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결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여행 업체에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60% 수준인데 이 장흥군 의회가 물게 되는 위약금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30%는 고스란히 여행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 대상 의원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열린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의결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달리고 살리고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SOC 사업이 완공되거나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돼 5분이면 두 지자체를 오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칠산대교 개통으로 무안과 영광의 거리가 62km에서 3km로 가까워지고 운행 시간도 7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또 순창과 광양, 하동을 잇는 국도도 완공됐는데요. 광양 지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순창과 광양, 하동 구간을 40분 단축된 24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광양의 미개통 도로였던 중궁과 진정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또 광주와 순천의 전철화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광주에서 송정을 거쳐 나주와 화순, 보송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구간에 사업비 1조 7,703억 원을 투입해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보송과 순천 구간에 대한 공사가 먼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감독을 실시했는데요. 감독 결과 건설 현장 18곳에서 위반 사항 6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지역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 18곳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모두 63건으로 안전조치 미흡이 29건, 법 위반 사항이 34건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추락 위험 5대 가시설물인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내년 순천시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가량 증가한 1조 2,566억 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사업 108건에 대해 21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국가정원 인근 야시장 조성 예산 19억 원과 나간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19억 원,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7억여 원, 순천만 국제교양학 축제 5억 원 등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농촌을 지원하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유치해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청년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담회 등을 열어 사업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과 농산물 유통 개선, 관광 홍보 관련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엔 다른 계절보다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강진소방서에선 겨울철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서르뜸 소방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진소방서에선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182건입니다. 이 가운데 겨울에 발생한 차량 화재가 31.6%로 봄, 여름, 가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진소방서에서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및 운전학원 등 안내문 발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다 궁금한 게 이 소화기가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 시험을 거쳐 장시간 자동차 내부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게끔 생산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의 경우 잦은 진동으로 소화기 내부 약재가 새거나 소화기 틀 변형 및 파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를 대비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규격과 개수가 다르므로 내 차에 적합한 소화기의 규격과 개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신속한 화재 진압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한데요. 시청자분들이 겨울철 차량 화재에 대해서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겨울에는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인한 엔진 과열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차량 냉각수 및 전기 배선 피복 이상 여부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요. 만약 운전 중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히터를 끄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엔진을 정지하시면 됩니다. LPG 차량의 경우 LPG 스위치를 오프하고 LPG 탱크의 모든 밸브를 잠근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재 예방,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겨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했던 영암 3호읍에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영암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 노선에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3호 터미널에서 대불산당과 농업박물관을 경유하는 노선이며 두 번째 노선은 3호 터미널에서 대불산단, 현대 3호 사원 3, 4차 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농어촌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며 영암군은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CJ 헬로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처우가 비현실적인 데다 일부 어르신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마다 달랐던 참전 명예수당을 앞으로는 정부 지급액의 최소 절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정부가 매달 30만 원, 지자체는 재적 능력에 따라 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전남과 강원, 충남, 충북 등 4곳은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조류 가창오리 8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창오리는 한국에서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멸종위기에 처한 취약종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창오리 떼가 순천만에서 대규모로 관측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3만여 마리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순천만에는 멸종위기종 흑두러미를 비롯해 큰고니와 노랑부리저 어새 등 80여 종 6만여 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8도에 머무르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차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크리스마스에 걸쳐서는 충청 이남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겨울철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나빠져 자칫 난방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추워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